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깡쌤의 소중한 VVVIP 고객님들, 네, 가장 핫한 국어 전략 파트너 정수영 깡쌤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프닝 출발할게요. 자, 거두절미하고 오늘의 오프닝 소개하도록 합니다. 하루에 2분 남은 힐링 타임 들어갈게요. 자, 그렇다면 깡쌤이 준비한 하이는 오늘 뭐냐면 짧죠? 비상, 양광무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네요. 때문에라고 말하는 사람보다 덕분에 라고 말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그쵸? 항상 여러분 남 탓하고 주변 탓하고 환경 탓하게 되면 어때요? 예, 약간 우리가 말하는 루저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자기 스스로가 나에게 시련을 준 이 환경에도 감사하고 나에게 상처를 준 너에게도 내가 감사할게. 네 덕분에 내가 성장했어. 좋지 않습니까? 뭔가 도전의식과 열정이 넘치면서 긍정적인 마인드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고 그렇게 한 학기도 예쁘게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여러분, 네, 우리 집에 놀러라는 얘기 살포시 할게요. 깡쌤과 소통하는 공간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질적 게시판이고 그 다음 다쌤이잖아요. 그거 말고도 이렇게 있습니다. 함께 언제든지 편안하게 놀러 오셔서 그냥 편안하게 소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나요? 오케이, 그러면 깡쌤은 출발하도록 합니다. 깡과 함께 고고고고 할 건데, 자, 이번 2학기도 힘내라고 내가. 자, 1학기건 2학기건 뭐 힘내야죠. 깡쌤기 얍 드리면서 출발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비상친구들. 1단원입니다. 자, 1단원 큰 제목을 한번 보실래요? 뭐래요? 문제를 해결하는 힘이라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 글 읽기와 글 쓰기는 둘 다 문제 해결 과정이거든요. 중3에서 이게 아주 많이 나옵니다.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의 읽기, 문제 해결 과정으로 쓰기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 능동적으로 해결하며 읽기야. 맞네. 결국 여러분 글 읽기가 뭐라는 거야? 그치, 문제 해결하는 거야. 아, 내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네. 플라스틱은 전혀 분해되지 않았다 라고 하는 주장하는 글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서요. 여러 가지 문제가 닥치겠죠. 왜냐하면 읽다 보면 모르는 단어도 있고 문장이 애매할 수도 있고 중심 생각이 뭐지? 궁금하기도 하니까요. 자,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오늘 개념을 잡을 예정이고요. 자, 그래서 학습 목표는 이겁니다. 읽기는 글에 나타난 정보, 기본적으로 정보가 다 드러나죠. 그리고 독자가 그 글을 읽으면서 알고 있는 모든 배경 지식, 이런 거를 총동원해서 활용하면서 문제를 뭐 한다? 해결하는 과정이라는 걸 이해하고 글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단원 여러분, 역시 문제 해결하는 힘 중에 하나가 그렇죠. 설득의 힘을 기르는 토론입니다.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건 설명문이 되겠죠. 그렇죠? 안내서라든지. 하지만 토론은 상대방을 설득해야 돼. 마음이 움직이고 행동까지 움직이게 해야 되거든요. 자, 그 글은요. 교실에서의 에어컨 사용을 자율화해야 한다라는 토론이 나올 건데 이번엔 여러분 상당히 고전적인 토론 방식이 나올 겁니다. 고전적인 토론, 입론, 반론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각각 이렇게 2명씩 나와서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것을 한번 알아볼 것 같고요. 토론에서 타당한 뭘 들어야 돼? 그렇지, 근거. 근거는 여러분 자신의 주장이나 의견 뒷받침하는 자료예요. 그래서 권위 있는 기관의 연구 결과라든지 아니면 전문가의 말이라든지 아니면 책에서 찾은 정말 확실한 정보, 이런 걸 딱 근거로 들어야 되거든요. 요거를 들어서 얘들아 뭐 할 수 있다? 그렇지, 논박할 수 있다. 깡쌤, 논박이 뭡니까?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거지. 단순히 내 입장, 입론만 하는 게 아니거든. 입론도 해야 되고 반론도 해야 돼. 그럼 또 그 반론에 대한 재반론도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논박 과정이 들어갑니다. 자, 요걸 한번 살펴볼 예정이거든요. 아무튼 이번 1단원은 그러네. 자, 읽기가 문제 해결 과정이라는 거. 오, 문제 해결 과정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토론까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일단 플라스틱은 전혀 분해되지 않았다 들어가기 전에 도대체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 읽기가 무엇이고 능동적으로 해결하며 읽으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깡쌤만의 판서와 깡쌤만의 개념 잡기 지금 출발할게요. 어서오세요.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중3 필수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의 읽기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볼게요.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능동적으로 해결하며 읽기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깡포인트 먼저 소개할게요. 깡쌤 강의는 보스 장렬, 인터넷 강의의 트렌드, 트로피, 베스트, 퍼펙트, 엑설런트까지 기억합니다. 자, 일단 두 가지인데 여러분 도대체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의 읽기가 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요거 한번 알려드리겠고요. 두 번째는요. 읽기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문제와 해결 방법.
아마 2번을 알고 나면 여러분이 딱 지문이나 글을 봤을 때 이거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겠죠? 아마 꿀팁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깡쌤은요 사부작 깡포인트 1번부터 출발할게요. 자, 여기 딱 보시면요 네 바로 1번 나왔네요. 아니 도대체 깡쌤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의 읽기가 도대체 뭡니까? 그니까 사실 얘들아 글을 읽을 때요 뭐 술술 쫙쫙쫙 그냥 편안하게 이해가 잘 가는 글도 있어요. 근데 또 글을 읽다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뭐래? 읽었어. 한 편 다 읽어놨어. 모르겠는 거야. 무슨 말 하는 거지? 도대체 주제가 뭐야? 그럴 때 있죠. 그쵸? 특히 여러분이 좀 어려워하는 것이 물론 문학도 어렵지만 함축 때문에 비문학 같은 경우 논설문이나 설명하는 글에서 워낙 다양한 방면을 다루니까 철학, 종교, 과학, 예술 등등이 나오니까 아마 어려울 수 있을 겁니다. 도대체 그때마다 문제를 부딪히게 될 텐데요. 자, 글 읽으면서 글에 나타난 정보, 그쵸? 지문 자체가 바로 글에 나타난 정보일 거예요. 글자들, 그죠? 그리고 독자의 머릿속에 있는 배경 지식, 요거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 맞습니다.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의 읽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대로 읽기가 이루어지려면 글에 나타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경험이나 배경 지식을 총동원해서 그쵸? 다 이해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다 이해하려면 분명히 문제가 생기거든. 그러면 그 문제를 또 하나하나 해결해야 되니까 그런 과정이 바로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 읽게 될 것입니다. 근데 깡쌤 도대체 읽기가 뭡니까? 여러분 읽기라는 게 뭐예요? 단순히 그냥 눈으로 한번 봤다. 그게 읽기는 아니잖아요. 그쵸? 우선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중학교 2학년 때도 만났었는데 의미 구성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글을 읽었어. 그러면 그 글을 읽고 나서 대충 어떤 내용이고 그 다음 주제가 무엇이고 이것을 읽고 내가 어떤 교훈이나 깨달음 또는 어떤 지식을 얻게 되었다. 이런 게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글을 봤다가 아니라 글 본 후에 내 스스로가 의미를 알아서 구성할 줄 알아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방금 배웠던 그렇죠. 읽기라는 건 여러분 바로 문제 해결의 과정인 거예요. 한 권의 책을 다 읽었는데 한 권의 책을 다 읽기까지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모르는 단어가 있었는데 뭐 사전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고 또는 이 문장이 이해가 안 갔어. 근데 내가 알고 있는 배경 지식과 함께 앞뒤를 계속 읽어보니까 어떤 의미인지 추측이 가능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결도 가능할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우리가 단순히 영화나 연극, 뮤지컬만 보고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죠. 책이나 글을 읽고 나서도 그렇죠. 그 책의 베스트셀러가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그 책을 읽고 나서 사람들과 이야기도 나눠요. 그게 바로 사회적인 그렇지 소통행위예요, 여러분. 중3에서 어떤 글이 나왔었냐면 심미적 체험으로서의 소통을 배웠어. 작가가 글을 써. 그 글을 독자가 읽어. 끝나는 게 아니죠. 그 글을 읽은 독자가 작가와 책을 통해서 그 글을 통해서 그 매개로 해서 소통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독자가 다른 독자랑 의미를 공유하면서 그렇지 소통이 가능하다라고 배운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읽기의 본질 여러분 이렇게 세 가지 의미 구성, 문제 해결 그리고 사회적 소통 행위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의 읽기의 구체적인 사례를 좀 한번 볼게요. 자, 이리로 따라옵니다. 바로 이 아이가 오늘 또 깡포인트 2번이 되겠죠, 여러분. 역시 또 초록색 표입니다. 유기농 그린라이프 깡표. 자, 읽기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문제가 있고 당연히 해결 방법이 있겠죠. 일단 문제입니다. 영어 단어만 여러분 외워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영어 단어도 외워야 하지만 사실 국어도 한자어가 많다 보니까 사자성어도 있고 은근히 모르는 단어가 많습니다. 자, 책을 읽다가 혹은 글을 딱 봤는데 모르는 단어가 많아요, 여러분. 잘 모르겠어. 그럴 때 어떻게 봐? 그렇죠. 일단 단어의 의미를 한번 추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모르겠다? 그럴 때는 여러분 그렇죠. 국어 사전을 찾아서 확실하게 정확한 뜻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랄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법정 스님의 먹어서 죽는다를 읽고 있어. 근데 파운드란 단어가 나왔어. 그러니까 대충 보니까 무게를 나타내는 단어인 것 같긴 해. 근데 정확한 파운드가 궁금해. 그럴 때 어떻게 찾아보세요? 라고 하면 되겠죠. 그리고 특히 여러분이 과학이랑 관련된 단어 보시면 또 어려운 거 되게 많아. 뭐 단열재,
그쵸? 뭐 이런 것들 나올 때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앞뒤 내용 봤을 때 단열재? 아, 요게 이제 열을 이렇게 한다는 거구나. 근데 약간 자기 스스로가 모호하니까 확신이 없어. 그럴 때는 국어선을 딱 찾아주는 거죠. 자, 그리고 뜻이 모호한 구절이나 문장이 있어. 그렇지. 계속 읽어봤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 무슨 말이지? 헷갈릴 수 있잖아요. 플라스틱은 전혀 분해되지 않았다. 이 소리는 플라스틱이 전혀 분해되지 않았다고? 분해는 되긴 되겠지. 근데 전혀 분해되지 않았다? 이거 무슨 말일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배경 지식 있는 친구라면 플라스틱이 500년 정도 안 썩는 거 아시죠? 그리고 학자에 따라서는 그보다 더 걸릴 수 있고 알 수 없다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 친구들 아시잖아요. 항상 국어는 문장 하나만 떼놓고 보는 게 아니야. 왜? 앞뒤 지문이 다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 앞뒤 내용을 바탕으로 그 의미를 여러분 추측해 보세요. 그리고 또 내 머릿속에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그렇지 배경 지식도 동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봐봐. 말 그대로 먹어서 죽는다라고 한다. 먹어서 죽어? 역설법이야. 왜냐? 아니 깡쌤 먹는데 왜 죽어요? 그러니까 먹어서 죽는데. 근데 앞에 내용이 뭐냐? 미국이라든지 산업화된 나라에서 너무나 많이 고기류를 먹어서 지나친 지방과 질병이 생겨서 죽는다는 말이 있어. 그럼 딱 느낌이 오지. 아, 이 먹어서 죽는다는 당연히 역설법이긴 한데 결국은 수많은 사람들이 육식을 너무 위주로 해서 그 육식 때문에 지나친 지방과 너무나 많은 비만을 우리가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먹게 되니까 결국은 병 걸려 죽는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어느 정도 추측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볼게요. 자, 글을 보거나 책을 봤는데 여러분 주제는요 정말 중심 생각이잖아요. 그쵸? 적어도 우리가 글 한 편 봤으면 주제가 뭔지는 알아야지. 근데 주제가 대놓고 안 드러나 있네 직접적으로. 차라리 맨 마지막에 뭐 하자. 그지? 뭔가 확 강조해서 좋겠는데 그런 게 없어. 어떻게 그럴 때더라? 그럴 때는 그렇죠. 생략된 내용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글쓴이의 의도. 특히 글쓴이가 글 쓰는 중간중간에 계속 많이 사용하는 단어라든지 자신의 입장을 밝힌 말이 있을 거야. 되게 좋게 본다라든지 이 문제에 대해서 아니면 이걸 되게 나쁘게 본다. 이런 게 있을 거야. 그걸 한번 추론해 보세요. 그 다음 또 하나. 설명문이나 주장하는 글 같은 경우 여러분 그쵸? 은근히 소제목 있는 글 많다? 그러면 소제목별로 중심 내용을 파악해서 그거를 통해서 주제를 우리가 충분히 파악해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치. 그래서 항상 보면 중수필이나 주장하는 글은 분명히 입장이 있어. 막 좋게 본다든지 긍정을 본다든지 부정을 보는 거. 그럼 훨씬 더 의도 파악이 빠르니까 주제랑 훨씬 더 가깝게 가서 여러분이 추론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점 기억하시기 바라겠고요. 네 번째입니다. 자, 글쓴이의 주장이 타당한지 판단하기 어려워.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어필합니다. 막 호소하고 내 주장이 맞다라고 말하고 싶어. 근데 과연 이것이 마땅한가 합리적인가 궁금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땐 어떻게 되느냐. 일단 주장하는 글이잖아. 의견만 말하면 아무 소용없어. 그치? 그럴 땐 글쓴이가 든 그렇지 근거입니다. 근거. 이 근거가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례 또는 여러 가지 정보가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찾으세요. 그래서 그 근거가 그렇지 주장을 뒷받침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1 때 타당성 판단하며 글 읽기 배웠어요. 맞아, 깡쌤. 주장과 근거 사이에 연관성이 있느냐? 혹시 주장과 이 근거 얘기를 하면서 오류는 없었는가? 그치? 그래서 막 성급한 일반어 오류 이런 거 나왔었고 혹시 이 주장을 함에 있어서 다른 정보를 갖다가 쓰는 것은 아닌가? 이런 거 봤었잖아. 그러니까 이 근거가 과연 주장을 확실하게 뒷받침하는지 좀 생각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이 주장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전반적인 사회적인 맥락 안에서 지금 사회 맥락 안에서 예전에는 아니었지만 지금은 맞다 할 수 있거든. 또 예전에는 예전에는 맞았다 해도 지금은 또 아닐 수 있어. 그쵸? 학설이 바뀌면 그런 거 생각하셔서 그 사회 범위 안에서도 꼭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내가 아는 게 없네. 배경 지식이 없어. 어쩌을까나 아는 게 없어요? 그러면 이해하기 어렵죠. 아무리 읽어봐도 뭔 말인지 아무리 읽어봐도 모르겠는 거야. 그럼 그걸 감아 넘어가? 아니죠. 그럴 땐 여러분 그쵸? 이 글의 내용과 관련된
다른 글이나 아니면 자료를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그러면 또 이해가 갑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인터넷 검색 가능하죠. 그리고 또 우리가 얼마든지 도서관이나 이런 데 가서 많은 참고자를 찾아 읽어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어때? 해보니 별거 아니지 얘들아. 이거 여기서 깡쌤이 이렇게 5가지 보여드린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벌써 1, 2번 다 끝났고 서술형 대세 내드릴게요. 아니, 깡쌤 벌써 서대입니까? 예, 보세요. 1번. 오늘 배웠던 문제 해결 과정 의로서의 읽기가 무엇인지 30자 내외 한 문장입니다. 한 문장은 다라고 쓰고 온점이고 30자 내외니까 +-5 하시면 25에서 35자 사이로 이렇게 완성해 주세요. 2번부터 4번까지는 여러분 방금 배웠던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글을 읽는데 뜻이 모호한 문장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결합니까? 써주십니다. 주제가 직접 드러나지 않았네?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해결 방법. 또 주장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거야. 이 주장이 맞나? 안 맞나? 헷갈려. 그럼 어떡할 거야? 해결 방법 써줍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총 4문제네요, 깡쌤. 그렇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리 서술형 대세는 어떠합니까? 당연하죠. 질작 게시판이죠. 자, 질작 게시판 오셔서 당연히 문제와 and 조건도 쓰시고 답을 쓰셔야 돼. 그러면 깡 선생님의 그리고 우리 깡국어 연구소 조교쌤들의 신속하고 정확한 1대1 코칭이 이루어지겠죠? 부탁합니다. 그럼 요걸 딱 캡처 뜨는 것도 많이 하더라고 우리 친구들이. 그럼 당연히 서술형 대세로 뭐가 가능해? 복습이 가능하죠. 아하, 그렇구나. 전 그럼 앞에 가서 깡 포인트 정리하고 또 깡쌤이 여러분과 함께 확인해 볼 수 있는 문제도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배웠던 오늘의 깡 포인트 빠밤 2가지죠, 여러분. 기억합니다. 첫 번째는요. 그렇게 많이 나왔던 그 말.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 이게 뭐야? 그러니까 그 개념. 두 번째는요. 읽기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문제와 해결 방법 한번 알아봅니다. 당연히 문제 해결 과정 의로서의 읽기는요. 글 읽다 보면 많은 문제가 부딪히는데요. 그때 글에 나타난 정보랑 독자의 배경지를 바탕으로 문제 해결하시는 과정이 바로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 읽기가 되겠습니다. 항상 정보랑 배경지 잘 봐주세요. 자, 두 번째입니다. 아무래도 오늘의 하이라이트고 오늘의 스포트라이트죠. 가장 중요합니다. 모르는 단어가 나와 슈. 그러면 단어 의미를 한번 추측해 보시고 국어사전 찾아 정확한 뜻 파악합시다. 뜻이 애매해. 잘 모르겠어. 모호해. 그럴 땐 여러분 어떡합니까? 앞뒤 내용을 바탕으로 추측할 수 있죠. 사실 국어를 여러분 잘하는 친구들은 이거를 진짜 잘해. 그리고 배경지도 동원합니다. 주제가 직접 안 드러나 있어. 그럼 어떡할 거야? 생략된 내용이 무엇이고 글쓴이의 창작 의도, 이거를 왜 썼을까? 그 의도, 그걸 한번 추론해 보시고요. 만약에 소제목이 있다면 중심 내용을 파악하시면 훨씬 더 쉬울 겁니다. 자, 글쓴이 주장이 타당한지 판단하기 어려워. 이럴 때 어떻게 할 거야? 그쵸, 근거를 찾아봐. 주장을 항상 빵빵하게 뒷받침하는 건 근거거든. 근거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통계 자료나 팩트, 사실이 많아요, 정보가. 그러니까 그것이 정말 잘 뒷받침하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배경 지식이 없어서 이해하기 어려워. 그럴 땐 얘들 어떡할까? 이 책만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 글만으로. 그럴 땐 당연히 그저 다른 글이나 자료도 한번 찾아 읽어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오늘의 복습은 서술형 대세로. 깡쌤의 코너 중에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코너가 깡포인트랑 서술형 대세잖아. 물론 하이힐도 있어. 근데 여러분 이걸로 복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여러분? 사랑해요. 여러분 문제 해결이 되게 짜릿한 뭐랄까 성취감도 있고요. 뿌듯함도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랄게요. 네, 우리 친구들 지금까지 아주 열심히 잡으셨습니다. 뭘 잡았죠? 개념을 잡았죠. 항상 깡쌤은 단원 들어가기 전에 중3 공통 필수 같은 거 묶어서 개념 잡기로 깡쌤만의 판서로 여러분 모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배운 거는 자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의 읽기. 다른 말로 바꾸면 그렇지 능동적으로 해결하며 읽기였습니다. 자 거기에 관련된 문제 살짝 보여드릴게요. 편안하게 보셔요. 예, 편안하게. 자 일단 1번입니다. 읽기는 글에 나타난 정보와 배경 지식. 그렇지. 이 정보하고 배경, 독자의 배경지를 활용해가지고 글 읽으면서 부딪히는 무엇을? 문제를. 그렇지. 문제 해결 과정.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얘들아 이게 학습 목표였잖아. 그죠? 기억하시기 바랄게요. 자 2번 문제 가도록 합니다. 여러분 2번은요. 문제를 해결하며 글 읽는 과정이야. 그치. 적절한 말 한번 보겠습니다. 글 읽을 때 문장의 의미가 분명하지 않아. 약간 의미가 모호해. 뭐래냐? 나 무슨 말 잘 모르겠는데? 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앞뒤 내용을 살피거나
무엇을 바탕으로 추측해 볼 수 있을까? 내 머릿속에 있는 그렇지 배경 지식, 스키마, 사전 지식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3번 공식 하도록 합니다. 쌤 이게 뭔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읽기가 문제 해결 과정이라며. 그러면 우리 친구들 이걸 바탕으로 해서 책 한 권을 정말 읽어볼 수 있을 거 아니야. 그거를 순서대로. 자, 사부작 보여줘. 일단 책 정해야죠. 맞아요? 예, 책을 정했으면 어떡할까? 그치, 목차라든지 제목을 살피면서 배경 지식 활성화해. 그리고 문제 해결하면 책 읽고 질문도 만들고 질문에 답을 찾으면서 이야기 나눈 다음에 활동 소감. 그럼 얘들 어떻게 돼? 그르드 무느 그르드 무느 정답이네요. 잘하셨습니다. 오케이. 자, 이제 4번 가도록 합니다. 여러분 요거는요. 예. 서술하는 문제 서술형이고요. 자, 2문장입니다. 봐봐봐. 얘들아. 그래. 중심 생각 주제가 직접 드러나 있지 않아. 어떻게 해결해? 그쵸. 생략되는 게 뭘까? 글쓴이도 뭘까? 추론해 보세요. 그죠? 그거 괜찮고 두 번째 뭡니까? 소제목별로 그렇지. 얼마든지 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바탕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해 봅니다. 자, 이렇게요. 생략된 거 뭘까? 글쓴이 의도가 뭘까? 추론해 봅니다. 그 다음에 소제목별 중심 내용도 한번 파악한다. 이봐. 2문장이니까 다라고 쓰고요. 온점도 찍어줘. 아시죠?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로 중요하죠. 오케이. 쌤 끝입니까? 예, 끝입니다. 사실 여러분 교재에는 없어. 근데 깡쌤이 그 본문에 확 들어가기 전에 일단 기본적으로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 이게 무엇인지 개념 잡아드렸잖아요. 그럼 개념 잡았으니까 뭐 해야 됩니까? 그렇죠. 같이 풀어보는 가치를 또 우리가 실현하면서 오케이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I love you, you'll love me, see you again이죠. 네, 사랑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고생하셨고요. 다음에 또 만날게요. 국어사랑, 나라사랑, 깡사랑, 독도사랑, 지구사랑 그리고 국사사랑이고요. 네, 지금까지 누구게요? 국어 아이콘 깡쌤이었습니다.